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던지는 레미안 트리니언입니다. 제가 청약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보기로 한번 분석해 본 단지인데요. 드디어 나왔네요. 예정대로 10월 31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자, 예정대로 506세대 분양이 맞았습니다. 입주 시기도 똑같고요. 분양가는 5구 타입 21억, 84 타입 27억. 예, 예상한 대로 나왔죠. 특별 공급은 11월 10 월요일, 그 다음에 1순위는 11월 11일 화요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필요 자금은 실거주 할 때는 최소 20억, 전세 주시는 최소 11억 필요하다는 거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전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 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시세 차익은 최소 20억 이상입니다. 자, 10월 15일 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거주는 꼭 3년을 해야 됩니다. 자, 청약 정보는 오늘 요 순서대로 볼 건데 처음에 일정 자격사항 보고 분양 세부 물량을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총 공급 금액,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 자금 계획, 시세 차익, 입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보고 싶은 곳만 보셔도 됩니다. 청약 정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제 원래 투기과열지구였죠.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자. 재당첨 대안은 당연 10년이고요. 전매 제한 3년. 그리고 거주 의무 3년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11월 10 월요일, 해당 지역 1순위는 11월 11일 화요일, 당첨 발표는 수요일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노부모 생애 최초 1순위까지 다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을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별 공급이 정말 많아요. 보시면 총 506세대를 뽑는데 특별 공급 물량이 276세대, 약 55%가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정말 많죠. 그 중에 신혼부부 물량이 116세대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기관 추천화 다자녀, 그리고 생애 최초가 그 다음 순번이고요. 신혼부부들은 다자녀 가구와 중복되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고 아이가 둘 이상인 신부는 다자녀가 유리하겠고, 소득이 적지만 아이가 한 명은 신혼부부가 유리할 거예요. 만약 소득이 적은데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요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치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는 서울 2년 거주자 50% 배정하고요.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자녀 해당이 되는데 서울시에 살지 않아도 나머지 50% 물량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다자녀 지원해봐도 너무 좋죠. 그리고 만약 내가 서울 당해다 여기에 지원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지원해서 우선에서 떨어졌다 하면 자동으로 경기, 인천광역시 이 50%에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집은 신혼특공과도 겹치는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신혼특공은 소득 요건이 있어서 좀 소득이 낮으시면 신혼특공이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자녀 배점이 있어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기간. 자,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여기는 다 만점입니다. 어디서 갈리냐면 여기 둘에서 갈려요. 특히 영유아 자녀수. 여기서 보면 만 6세 미만 자녀만 점수가 포함돼요. 그래서 공고가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내 자녀가 만 6세가 넘어버린다. 그럼 여기서 점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4개들은 내가 계속 있으면 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영유아 자녀수는 만 6세가 지나면 점수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시기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인기 있는 단지더라도 이게 100점 만점인데 85점 정도 넘으면 웬만하면 합격권입니다. 데트리니어는 워낙 시세 차익이 커서 한 90점 정도가 안정권이겠네요. 자, 다음으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물량을 봅시다. 신혼부부 배정 물량을 보면 이 59 A타입이 정말 많네요. 50세대, 50세대, 그리고 59 B타입, 그 다음 순위 59 D타입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추첨인이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59 A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84C나 84A 같은 경우는 일반이나 추첨이 0세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선이 아니라 일반이나 추첨이면 84A나 C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기회도 안 와요. 그리고 생애 최초를 보시면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로 59A, 59B, 59D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59D 타입은 10세대도 안 되니 웬만하면 59A랑 B 타입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84AC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기는 84B까지도 우선 25%까지 0세대네요. 요 점 잘 보시고요. 59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 배정을 보면 신생아 우선이 뭐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세 아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만 2세가 있으면서 소득 요건이 외벌이는 100% 그리고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됩니다. 신생아 일반은 뭐냐? 만 2세 아이가 있는 건 똑같은데 소득 요건이 약화돼서 월 평균 소득이 약 40%까지 가능합니다. 140%. 맞벌이는 160%. 우선 공급은 똑같은데 이제 신생아 기준이 없어졌어요. 자녀가 없어도 되는데 소득이 외벌이 100%, 맞벌이는 120%.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똑같이 외벌이는 140, 맞벌이는 160%. 추첨은 다 나머지 추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신생아 우선으로 지원을 했다. 근데 떨어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생아 일반으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우선,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 여기서 떨어지면 추첨. 그래서 신생아 우선으로 지원하신 분은 총 5번의 기회, 신생아 일반으로 지원하신 분은 총 4번의 기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일반 공급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230세대. 네, 여기서 가점으로 이렇게 뽑습니다. 가점. 가점은 당연히 무주택 기간이나 자녀 수가 많으면 유리하겠죠. 근데 무조건 69점 이상이죠. 69점이란 말은 4인 가족 만점 점수입니다. 4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 청약통장을 약 18년 이상 납부하면 이렇게 69점을 받아요. 근데 이게 커트라인이니 최소 5인 가족 이상이 되어야 붙겠죠. 거의 40대 중반까지 무주택이어야 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주택 추첨은 내가 무주택인데 추첨으로 되는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주택, 제일 중요한 거죠. 1주택자도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됩니다. 내가 1주택자라면 59A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해요. 내가 1주택자인데 84C를 쓴다. 그럼 바보죠. 왜냐면 뽑는 물량이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이 물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 물량이 이 순서니까 59A, B, D, C 중에 눈치 싸움 하셔서 눈치껏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보통 추첨은 보면 제일 많이 뽑는 세대를 쓰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당첨 순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점은 처음에 지역으로 뽑아요. 당해. 근데 다 당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점에서 갈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9점 대부분. 아니면 커트가 뭐 72점, 74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2번에서 갈린다. 추첨은 똑같이 지역으로 갔다가 무주택 우선으로 간다. 그리고 아까 특별공고처럼 똑같이 가점제, 무주택자는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가점으로 썼어요. 무주택 가점으로.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주택 추첨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떨어졌다. 그럼 자연스럽게 1주택자들과 또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봐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에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거는 뭐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최고가 기준입니다. 최고가. 여기서 보시면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약 1억 좀 안 되게 차이가 나니까 감안을 하시고, 자, 59 ABCD 중에 B타입이 가장 비쌉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고. 그래서 약 21억 정도. 84 타입은 84C 타입이 제일 비싸요. 비슷한데 그래도. 그래서 약 27억 정도. 그리고 84 타입은 모두 4층 이하 저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층이 다 4층 이하예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옵션을 보겠습니다. 먼저 발코니 금액. 자, 이렇게 59 타입까지 보면 약 한 1,400에서 1,600 사이가 들고요. 84는 84A는 1,600이지만 84BC는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보시면 보통은 다 4대 설치하죠. 무풍 기본은 670, 750 정도 들고요. 자, 인피니티 AI라고 해서 요새 새로 나온 거죠. 대부분 이걸로 할 것 같은데 보면 1,000만 원, 1,150만 원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소요 비용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59 A타입 먼저 보시면 분양가 발코니 에어컨 옵션 이렇게 하면 21억 4천.
와, 84 타입은 다 더하면 27억 5천. 하지만 이 금액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중도금이자 취득세가 들어가요. 여기 지금 제외된 금액입니다. 중도금 이자는 그래도 후분양이라 총 3회차밖에 납부를 안 해요. 보시면 계약하고 나서 2026년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이자가 뭐 금리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25평 규전 4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는 3.3%니까 요 21억에 3.3% 곱하면 한 6천 중반 정도 나오겠죠. 25평은. 84 타입은 여기다 3.3%를 곱하면 한 8, 9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배치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단지가 생각보다 크죠. 보시면 여기 이쪽이나 이렇게가 다 뻥뷰예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116동과 114동은 뷰가 가장 좋은 단지다. 그리고 요 101동은 여기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가까워요. 한강 가기도 이렇게 좋고.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라인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여요. 뭐 도로 소음이 있겠지만 여기 근생이 있어서 상가랑도 가깝고. 보시면 조합원들은 대부분 밑에 동들을 선택했어요. 여기에 다 대형 평형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84 타입은 보시면 다 4층 이하 저층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59 타입 25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59A와 59D 타입은 평면도가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봤고요. 59B 타입, 59C 타입 이렇게 다른데 먼저 A와 D 타입 먼저 보겠습니다. 3베이 판상형입니다. 3베이 판상형의 특징은 자, 방 2개가 거실과 같은 향이다. 그리고 방 하나가 북향을 본다. 판상형이기 때문에 마통풍이 가능하다. 가 가장 큰 특징이겠죠. B타입을 보죠. 59 B타입은 4베이 판상형입니다. 와, 4베이. 4베이 판상형의 특징은 방 3개 모두가 거실과 같은 향이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모든 방이 다 남향인 거죠. 보통 25평을 4베이로 잘 뽑지 않거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평면도죠. 이렇게 4베이로 짓다 보니 공간 활용이 정말 좋아요. 자, 그 다음을 보면 타워형. 자, 근데 타워형을 자세히 보시면 방이 하나, 둘, 2개뿐입니다. 2개뿐이지만 방이 다른 A, B, D 타입에 비해서는 크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이 2개니까 좀 좋진 않아요. 그리고 26세대밖에 뽑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난무난하게 청약에 당첨되고 싶다. 그래서 아마 이 C타입의 경쟁률이 가장 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무조건 만점이 돼야 할 텐데 그래도 뭐 특별 공급이나 아니면 좀 그나마 뭐 69점 정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면 요 C타입을 노려보시고 내가 그리고 뭐 69점 이상, 뭐 74점 이상 된다. 그리고 뭐 특별 공급에서도 뭐 애가 둘 이상이고 뭐 거의 붙을 확률이 높다 하면 이 B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죠. 4배이라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제일 무난무난한 게 A랑 D 타입. 예. 그래서 무조건 당첨을 원하시면 C 타입을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하면 B 타입을. 예. 자, 이번엔 84 타입 34평입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먼저 A 타입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4베이 판상형이 나오네요. 네, 가장 좋은 평면도이고 통풍이 가능하죠, 당연히. 자, 그리고 드레스룸 있고 현관에 현관 팬트리. 현관 창고 있고 복도 팬트리가 있네요. 네, 수납 공간도 좋고. 네, 정말 좋습니다. A 타입. 그리고 이제 B 타입을 보면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현관 창고 보이고 문제는 다용도실이 요 복도에 있네요. 보통은 다용도실이 이 주방 옆에 요 공간에 위치해서 여기에 창이 달려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거든요. 근데 복도에 있다 보니 밖에 뚫린 창이 없어요. 그래서 환기가 좀 애매한데 아마 여기에 뭐 전자식 환풍기를 달았겠죠. 그래도 이 다용도실은 빨래를 돌려서 좀 습한 공간인데 왜 복도에다 다용도실을 뒀을지. 네. 뭐 지금 투베이 타워형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양창. 양면창이다 보니 개방감이 정말 좋죠. 여기에서도 시야 확보, 여기에서도 시야 확보. 네.
84 C타입도 보면 B타입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현관 창고가 없네요. 현관 창고가 없고 다용도실은 똑같이 복도에 보유. 그리고 양창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고. 그래서 보면 C타입보다는 B타입이, B타입보다는 A타입이, 당연 84 A타입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B타입, C타입인데 내가 좀 경쟁력이 없다, 좀 점수도 애매하고 예, 좀 애매하다 하면은 C타입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필요 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요 자금은 실거주할 때랑 전세를 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실거주할 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 소요 비용을 한번 적어봤는데, 거기에 더불어 보면 이제 5구 타입은 분양가 발코니 이렇게 쭉 적었어요. 중도금 취득세까지. 아마 들어가는 비용 모두 정리한 겁니다. 다 합치면 22억 9천. 84 타입은 다 합치면 약 29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자, 실거주를 하게 되면 10월 15일 주제로 대출은 2억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25평은 25억 미만이니까 대출이 4억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분양가 기준이 아니라 입주 시점 간평 금액 기준이라 입주 시점에 무조건 5구 타입은 25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2억분이 안 나옵니다. 2억. 그래서 22.9억에서 2억을 빼면 20억 9천이 필요하고, 34평은 2억을 빼면 26.9억, 약 27억이 필요합니다. 와. 자, 지금 실거주할 때를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세를 줄 때 필요 자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요 소요 자금 이렇게 써놨고요. 자, 전세를 맞춰도 3년 내에 실거주 해야 되는 점 유념하시고요. 잔금을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맞추시 세입자는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올 세입자도 전세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니 주변보다 저렴해야 세입자도 그 집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전세 시세입니다. 25평 기준 아리팍 13억 5천, 원펜탄스 9억 8천. 여기는 9억 8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호가는 12억 정도입니다. 12억. 레미안 원베일리는 11억 9천. 보수적으로 트리니원을 12억 정도로 보면 22억 9천에서 12억을 빼면 약 1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34평을 봐보죠. 아리팍 15억 5천, 원펜탄스 21억, 원베일리 15억 2천. 보수적으로 트리니원을 15억으로 잡으면 약 13.9억, 약 14억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실거주할 때보다 전세 주는 게 훨씬 내 돈이 덜 들어가죠. 하지만 전세 한 바퀴 돌고 나서 내가 꼭 실입주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난제입니다. 난제. 트리니원이 여기 위치해 있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으로, 여기는 동작구입니다. 여기는 서초구. 그리고 보시면 바로 앞에 9호선 구반포역. 와, 바로 앞에 있어서 바로 앞동 거의 10m도 안 나오는 거리예요. 그리고 여기 700m 거리에 동작역, 같은 9호선이지만 여기는 급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 동작역을 이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디클이 들어서죠. 그리고 여기에는 원베일리, 여기 원펜타스, 여기 아리팍 있고 반네퍼, 다 여기 신축 단지들이라 지금 반디클까지 입주를 하면 인프라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신설 예정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여기에도 반포초, 반포중이 지금 휴교 중이에요. 재건축 때문에. 근데 곧 재개교 예정이고요. 바로 트리니온 옆에는 세화고와 세화여고, 이 명문 고등학교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녹지도 여기에는 현충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반포, 그리고 요 설해섬도 있고 반포 한강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세 차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25평 주변 시세를 보면 여기 트리니원 있고, 여기 아리팍이 25평이 40억, 원펜탄스, 원펜타스는 아직 25평 가격이 없네요. 그리고 원베일리 가격이 42.5억. 트리니온 25평 시세를 최소 뭐 아리팍하고 비슷한 40억 정도라고 보면 20억 정도 시세 차익이네요. 와. 그리고 34평을 보면, 자, 트리니온 여기 있고 아리팍이 56억, 원페타스가 47억을 지켰는데 사실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어요. 24년도 입주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돼서 양도세 문제로 제 가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원베일리가 71.5억,
와. 트리니티 34평 시세를 최소 아리팍이랑 비슷한 55억 정도라고 보면 25억 시세 차이입니다. 와. 뭐 세금, 중도금, 이자, 취득세 다 빼도 최소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죠. 와, 엄청나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딱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돈 넣고 돈 먹기. 25평이든 34평이든 분양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약 뭐 15억 이상의 현찰이 필요한데, 야, 무주택이면서 15억 이상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 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구조죠. 그래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청약이 궁금해집니다. 특히 요렇게 이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분양 물량이 되게 적거나 뭐 잠실리을 같은 경우도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트리니온 같은 경우는 500세대나 돼서, 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 15억 이상 현찰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